만약 여러분 앞에 기묘하고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는 무당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비웃을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할 건가요? 쌀 한 줌 속에 세상의 비밀이 있다. 검은 새는 곧 흰 종이를 찢으리라.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해 왔습니다. 단순히 미신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기묘한 신탁과 예언이 심리학, 언어학, 그리고 역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식 전달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전부터 조선시대의 도참설까지 인류 역사는 항상 기묘한 신탁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 신탁들은 종종 모호하고 비유적이며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호함이 신탁을 단순한 예언이 아닌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모호함의 심리학 반엄 효과와 포로 효과. 기묘한 신탁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탁이 기묘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엄 효과 또는 포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쉽게 받는 여린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맞아, 내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특성이니까요. 무당이나 예언가는 이 반엄 효과를 본능적으로 활용합니다. 기묘한 신탁은 당신의 집안에 곧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비롯된다와 같이 극도로 모호합니다. 청자는 이 모호한 문장을 듣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일, 취업, 결혼, 건강 등과 스스로 연결시킵니다. 커다란 변화는 이사일 수도, 승진일 수도,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돌아가신 조상일 수도, 어릴 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죠. 신탁의 해석 권한을 청자에게 넘김으로써 신탁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 심리적 연결고리가 바로 신탁이 수천 년간 지속된 비결입니다. 둘, 선택적 지각의 함정.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본다. 신탁이 현실에서 맞아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선택적 지각, 설렉티브 퍼셉션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정보를 믿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그 정보에 끼워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무당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조심하라는 기묘한 신탁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자는 이 말을 듣고 북쪽으로 향하는 여행을 취소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자는 신탁 덕분에 재난을 피했다고 믿습니다. 청자는 신탁을 잊고 있다가 북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청자는 신탁이 현실이 되었다 고 흥분하며 신탁의 효력을 강하게 믿게 됩니다. 결국 신탁이 맞지 않는 수많은 경우는 쉽게 잊거나 무시하고 맞아떨어지는 단 한 번의 경우만 극적으로 기억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탁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착시 현상입니다. 셋, 언어학적 지혜, 비유와 상징을 통한 집단 지식 전달. 고대 신탁의 기묘하고 비유적인 언어는 단순히 신비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존을 위한 집단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탁은 정보통신 수단이자 집단 행동 유도 장치였습니다. 기후변화, 외세 침략, 전염병 등 중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 신탁은 모호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서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와 같은 도참설은 특정 성씨가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비밀 코드처럼 전달했습니다. 신탁은 일종의 암호화된 경고문입니다. 까마귀 떼가 동쪽에서 울면 피바람이 불리라는 신탁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까마귀가 우는 시기 흉년의 징조에 동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방비하라는 군사적 경고나 기후 예측 정보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해석하는 무당이나 제사장은 사실상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이들은 천문학,
기상학, 역사적 패턴 등을 조합하여 가장 그럴듯하고 안전한 지침을 상징적인 언어로 제공했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은 곧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넷, 현대의 기묘한 신탁, 자기계발과 운세 콘텐츠. 오늘날 무당의 신탁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심리적 작동 방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운세, 자기계발서의 모호한 격언, 심지어 모호한 기업의 비전 선언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기묘한 신탁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곧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 역시 반엄 효과를 활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이 곧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자기 위로와 동기부여를 스스로 찾게 만듭니다. 결국 기묘한 신탁은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감과 희망을 활용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고도의 언어 전략이자 집단 지식의 암호화된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기묘한 신탁을 내리는 무당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적 역학관계를 꿰뚫어보는 통찰가였습니다. 그들의 신탁이 맞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 신탁을 믿고 우리의 현실에 맞춰 해석하려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신탁의 힘은 마법이 아닌 반엄 효과와 선택적 지각이라는 인간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대에는 집단 생존을 위한 암호화된 지식으로 기능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묘하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호기심이 미신 속에 숨겨진 진짜 지식을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신탁 속에 숨겨진 나만의 지식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